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꼭 알아야 할 경기 수도권 소식을 단 30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진행을 맡은 이재문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이슈픽 첫 번째 코너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신현정 경인일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픽 키워드 알아볼 텐데요.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신 기자, 어떤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달 15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용인시 일대 215만 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구축하고 최대 150개의 국내 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구축해놓은 반도체 생산단지와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팹리스 기업과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남사읍은 용인에서도 남서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근 지역까지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로 좀 들썩인다는 보도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남사읍 일대 아파트에서는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는데요. 이제 호가를 높이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예정지에 포함된 주민들은 정부의 보상금만 받고 이제 수십 년을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듯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용인을 포함한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이슈 진단 코너에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픽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취재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서울 구로동에 있는 철도 차량 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명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구로 차량 기지 광명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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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30만 광명 시민 구로 차량 기지 결사 반대한다. 우리 밤일만 주민들이 똑같이 그런 교통을 겪는 거예요.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겠다는 정부와 막겠다는 주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각각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2005년 정부가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차량기지가 있는 서울시 구로구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인데요. 당초 정부는 차량기지 지하화를 조건으로 광명시 노은사동에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며 일방적으로 지상화 이전을 강행하게 됩니다. 차량기지 이전으로 광명 시민들은 소음 분진 등을 겪게 될 텐데 정부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갈등이 커진 겁니다. 광명시가 요구한 역사 5곳 신설도 정부는 3곳으로 선을 그었는데 환승역과 차량 기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광명 시민을 위한 역사는 한 곳뿐인 상황입니다. 네, 타당성 조사 결과가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문제가 또 제2경인선 문제와 또 이해관계가 엮이다 보면서 논란이 더 되고 있다면서요? 네, 정부가 2021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제2경인선의 선행 조건이 되다 보니까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광명시를 넘어서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 등 제2경인선 수혜 지역으로 복잡하게 얽힌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인천시에서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안을 마련하기도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어찌 보면 광명시가 코너에 좀 몰려있는 이런 형국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좀 해법은 없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이슈픽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지자체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우려하는 목소리 함께 나오고 있죠. 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GPT 도민 창작단 시범 사업 등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제 부산시나 인천시에서는 챗 GPT를 활용하기에 앞서 강연이나 특강을 열기도 했고, 충청남도에서는 이제 챗 GPT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연구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신뢰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편향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이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논란 등 여러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제나 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신현정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이슈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2023년도 벌써 4월에 들어섰습니다. 화창한 봄날, 이사철인데 말이죠.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 하반기 부동산 위기설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위기설의 실체를 살펴보고 또 하반기 부동산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박찬웅 대표님, 네,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이신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 위기설 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컨설팅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되게 크죠. 아. 사실은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아직 계류 상태지만 이 거주여건 완화 여기에 따라서 지방분들이 이 수도권 특히 이번에 뭐 반도체 발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온도차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인철 소장님, 그 경제 프로그램 진행도 하셨고 경제 전문 기자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하락세가 이제 주춤해졌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반면에 또 부동산 위기설 뭐 이런 기사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종합해서 요즘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연내에는 집값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불안 요인들이 꽤 많아졌다. 뭐 금리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는데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제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조금 매수해 볼까라는 심리도 있지만 아직은 한 마리 이제 뭐 재배가 왔다고 해서 봄은 아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추운 겨울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종합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이 긍정적이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하반기 부동산 위기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동산 PF 위기, 경기 지방의 미분양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분양이 꽤 돼요. 꽤 되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여건 과거에 이런 저금리나 어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품이 많이 만들 시기에 네. 개발에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부동산 어떻게 쉽게 좀 단적으로 표현이지만 뭐 A급지, B급지, C 등급을 좀 나눠서 분류한다면 네. 이런 아래쪽 급지, 외곽급지 이런 C급,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강북이겠죠. 단순히 아니면 강서쪽 이런 것들이 어떤 개발 이슈가 가려면 그럴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른 시기가 오면 확실히 수요가 줄죠. 우리가 보통 밀려갔던 거거든요. 너무 전세가 오르니까. 너무 매매가 오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외곽으로 가서라도 한 채 안정적으로 살아보자. 이런 수요가 있다 예상하고 개발을 한 건데 지금 전혀 반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A급지에 해당하는 좀 우량한 지역인데 지금 금리나 전세 떨어져서 이런 지역은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아직 해결 안 된 게 많다 이거죠. 그런 급지들은 장기적으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 봅니다.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PF 위기가 일부는 터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접근하셔야지 너무 성급하게 갔다가는 지역별로 시간차가 있는데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보면요, 이 미분양 상황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두 분은 이 원희룡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주택이라는 재고 주택이 국가가 많이 갖고 있었다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IMF 때도 사실을 많이 무너져서 많은 게 민간 아파트가 임대 앞으로 돌렸죠. 그것들 나중에 다 돈은 됐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양극화 시대가 어찌든 강화된다고 봤을 때 누군가는 지금의 원가 상태로 집을 갖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임대 아파트를 계속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분양가대로 사면 안 되죠. 제 말은 진짜 원가 그대로 또는 좀 손을 보게 해서 좀 매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소득 양극 시대에 아래 계층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정부의 적극 말씀하셨고, 자, 이인철 소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분양이 16만 호가 넘었어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 다 지어졌는데 입주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거의 5만 호였어요. 지금은 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7만 5천 호의 미분양에다가 그러니까 완공된 후 입주 가능한 아파트인데 불이 꺼진 아파트는 8,500호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장관이 얘기한 건 자구 노력이 먼저다.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거의 희석됐죠. 원자재비, 인건비 다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원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자구 노력으로 분양가를 인하해서라도 해소하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마불사라고 해서 큰 업체를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부진한 업체들까지 다 살려놓으면 이건 결국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그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그건 그 기업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미분양을 정부가 직접 돈을 들여서 산다? 저는 이건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느끼고 혈세 투입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어쨌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 취득세나 뭐 양도세 같은 세금도 낮춰주는 거 이런 그 제도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추가 대책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정부가 미분양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체들이 자구적으로 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아마 내놓지 않을 거고요. 네. 만에 하나 내놓는다고 하면 10만 호가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그 집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정도일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대부분의 대출 규제가 다 풀렸어요. 다주택자도 빚을 내서 15억 원 이상한 아파트도 두 채, 세 채 이상 살 수 있는 조건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서 세금을 더 깎아준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20년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이 미분양 물량은 한 6만 2천 채 정도가 좀 위험수위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불과 이제 2021년 8월 제로에서 지금 뭐 거의 3.5%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대출 금리가 5%, 6, 7, 8% 올랐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는 은행권 위기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화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최저 하단이 3% 중후반대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이런 PF에 여유가 생긴 건 맞아요. 기존보다 대출 이자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 압박이 좀 줄어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분양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박 대표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거주 여건 아직 계류돼 있잖아요. 그 정도가 풀리냐 보는 거고 은행 금리는 저는 사실 지금 그 낮은 금리를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어떤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거고 사실 민간이 운영하는 게 은행인데 지금 은행채나 돌아가는 거 봐서는 사실 지금의 대출 금리는 약간 비상식적이거든요. 거기에 연동해서 보면.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약간만 있으면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가서 수습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아까 말대로 미리 수습할 수 있게 뭐를 좀 마련하자 이런 대책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특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 남부권에는 첨단 산업단지 이런 첨단 산업단지, IT단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특징을 요약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우리 박찬원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경기 남부가 갖고 있는 게 인프라들이 즉 이제 되게
도로부터 항만 그리고 이제 철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남사도 보면 결론은 이제 그 기존의 지역과 연계되는 이유로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인구 유입, 기업 유입, 자본의 유입해서 토지 시장부터 기타 여러 가지 좀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 압박을 가할 거로 봅니다. 하반기 집값 하락 변수 역전세의 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이 역전세의 난이 집값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해 이제 집값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근거로 해서 실거래 가격을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두 자릿수 하락이에요. 10%.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은 22% 더 많이 빠졌거든요. 지방보다도 더 많이 빠졌어요. 역전세라는 게 2년 전 내가 들어갔던 전세 가격보다 오히려 이제 2년 후 만료되고 보니 더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오히려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악순환이 돼서 집값을 계속 끌어내렸고 지금 상반기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아마 지금 그 입지가 좋은 일부 지역의 경우는 또 전세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입주단지가 한 곳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여파가 좀 커요. 뭐 3천여 가구에 밀집된 단지가 새로 되면 그 인근 내 있는 전세 가격, 집 가격을 또 다시 내려오는데 그런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특수적으로 일부 국한돼서 나온 것들인데 그게 또 바로 1, 2년 정도 되면 원상복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덜컥 낮은 전세가에 새 집에 들어가 살지만 오히려 지금 역전세는 아니라고 하지만 2년 후에는 오히려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전세가 2+2 해서 이제 4년간 최장 살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때문에 뭐 전세 가격이나 아니면 집값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호가는 1억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가는 실제로 올라요. 뭐 1억, 2억 당연히 개발된다는데 중장기적으로 좋아지고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단지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호가는 오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그걸 누가 이 순간에 매수해줘야지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추가 매수 따라가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앞서서 이슈픽 시간에도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나면서 부동산 시장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역세권, 뭐 숲세권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반세권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해요. 반도체 특수라고 해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경기 남부 지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 대표님. 뭐 그거는 약간 소위 말씀대로 바로 반등을 한다. 이게 호가 오르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이 먼저 제일 먼저 오르는 테마로 보면 뭐 토지 같은 게 먼저 뜨죠. 그런데 원산면을 한 예를 보면 많이 떴었죠 처음에 SK가 나갈 때. 그런데 지금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 묶여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내가 정말 여유가 있다. 남은 더 이러면 모르겠어요. 아파트 호가 뜨는 것도 아까 소위 말도 이해는 하죠. 그런데 바로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인프라에 깔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주변 이게 되면 주변 지역이 어떻게 되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장기적으로 이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동탄 이 같은 경우도 사실 동탄 2가 위치별로 상당히 차이가 컸어요. 우리가 뭐 동탄 호수 쪽부터 해서 도로변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겠죠. 또 평택이 원래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남사하고 보면 이 남사하고는 평택 진이하고 붙어 있거든요. 근데 평택은 철도, 항만, 뭐 도로 인프라 너무 잘 돼 있는데 남사는 사실 딱 보면 경부고속도로 하나 붙어 있어요. 또 삼성에서 보면 한 삼성 반도체에서 한 15분 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발표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이슈는 뜨지만 결론은 기존에 옆에 붙어 있는 인프라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아주 서서히 바로도 아니고요. 서서히 이득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 발표에는 이제 남사읍 일대라고만 돼 있지 정확하게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 우려 때문에 국토부가 바로 거래 제한하고 규제했는데 항상 이런 개발 계획 나오면 투기 문제, 투기 우려 항상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 불거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을 이제 주택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은 개인재산권이 이제 이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주택을 매매하시거나 토지를 이제 매매하시게 되면 건건이 지자체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제 투기 세력이 몰려드는 건 맞지만 어떤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인근 내지는 그 수용된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지나고 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앞서서 뭐 원산면 일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SK 경우에도 4년 동안 지금 묶여 있는 것처럼 재산권이 묶여 있고 또 하나
처음에 이제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은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들어갔다. 이분은 이제 토지 보상이 감정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공시지가로 이루어집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는 굉장히 낮아요. 아파트랑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수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는 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개주 건염으로 정말로 내가 반도체 관련 일을 하고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를 보고 오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야, 이 산업단지가 되면 당연히 사람이 몰리고 자본이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라도 사서 좀 이득을 봐야 되겠다. 이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 근처 사세요. 그런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축하받을 일이라고 여겨지시는데 예. 효도하셔야겠습니다. 예.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한 1, 2년 새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 저는 체감할 수 없는 이런 거라서 도대체 이거 납득이 안 가요. 이게 경제 기자 하셨었잖아요. 이 낚은 겁니까 뭡니까 이거 여론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5개, 6개 산업단지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가 특히나 이제 용인에 들어서는 이제 삼성의 투자는 2042년까지예요. 2042년까지 거기에 한 215만 평 규모, 여의도 면적의 2.4배에다가 반도체 공장 5개를 짓겠습니다. 그 안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재료, 패밀리스, 설계까지 집어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2042년까지 300조. 근데 앞서서 이제 SK도 비슷한 케이스였지만 4년째 지금 뭐 파리만 날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내가 가장 먼저 토지 보상이에요. 토지 보상은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이게 보상 구역 내에 들어가도 문제고 밖에 빠져도 문제거든요. 또 중간에 들어간 사람은 더 문제고요. 두 번째, 환경 영향 평가가 문제예요. 환경 단체들은 여기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 반도체는 공업용, 화학용 폐기물을 내보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정부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대에 나설 수 있지만 굉장히 2042년이라는 큰 미래 장기 플랜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야 지금 발표냈으니까 부모님 집 뛰어서 내 상속분이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좀 멀리 간 생각이고요. 줄곧 꾸준히 나는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고요.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 좀 추가하면 예. 시간차가 있습니다. 원래 택지가 개발되면 먼저는 아까 땅 투기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이제 아파트 호가 뜨는 건 잠깐 뜨는 거고 묶이거든요. 그다음에 뜨는 게 사실 우리 원룸이죠. 왜냐하면 삼성 지금 평택 고덕 신도시 공장 보면 월세가 강남 뭐 넘어선단 말 나오고 진짜로 그 가서 보면 오피스텔 좋은 곳에 월세가 7평짜리가 한 월세 110만 원, 110만 이러거든요. 없어요, 근데 방에. 무슨 말이냐? 원래 택지가 되면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인부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우선 원룸 시장이 뜹니다. 아파트 시장 이제 주택 혹시 단독주택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 아까 그거 갖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못 당했는데 그걸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순서가 있단 말씀이에요. 예. 뜨는 게 순서 시간차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거 보상에서 싸움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아주. 알겠습니다. 경기 남부권 부동산 투자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정리해 주신다면? 온도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박 대표님은요? 남부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사실 갈수록 중심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가격은 지금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고 전세가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여력도 약간 약해서 전세가가 가까운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대기자가 꼭 수도권만 사는 분이 아니라 지방에서조차 거주권 나눠졌으니까 대기자들이 적극적인 대기자로 변화는 맞는 것 같아요. 적극적 대기자가 많아질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경기 남부 지역 부동산 전망해 봤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토크 이슈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